선배님한테 받은 도안이 한 게 있습니다. 요거 며칠 만에 아직 저번주 토요일에 하고 일, 월, 오늘 화요일입니까? 3일 만입니까? 금요일에 오셨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아무튼 요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해서 다 까먹었거든요. 원래 한번 해도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가지고 몸이 익힐 정도로 듣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항상.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제 나름 또 어레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패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좀 쉐입이 이렇게 있죠. 요게 사실은 그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직접 알아내신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뭐 대충 접으면 요런 모양,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추한 게 딱 달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용돈 파우치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완성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물을 받은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같이 이제 만들었고요. 안에 그냥 저는 광목으로 했습니다. 그냥 무난한 게 그냥 원단 남아도는 게 광목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좀 두께감도 줄 수가 있고, 조금 디테일을 보시면, 그러니까 밑으로 살짝 조금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살짝 우리가 접을 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 모양을 다 잡은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하면서 해보고요. 이렇게 안감 색깔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투톤 느낌으로도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지갑 대신에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 같은 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만든 도안도 아니고, 저는 오늘 다른 일을 또 이제 쭉 계속 했기 때문에 요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냥 만드는 것만 대충 보십시오. 그냥 뭐 티코스터 만드는 거랑 같고, 준비물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겉감 안감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입니다. 심지는 그냥 접착심지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다림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좀 얇아요. 이게 이런 원단이 뭐라 합니까? 시팅 원단이랍니까? 론이랍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름천이거든요. 그래서 얇기는 얇아요. 그러면 뭐 심지 2장 붙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냥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원래 심지 붙일 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다려주시고요. 이게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렇게 해서 재봉을 그대로 합니다.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대고요. 아무튼 뭐 선을 따라 그려가지고 뭐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따라 그려가지고, 이 패턴을 어째 이해를 해야 돼. 간만에 하니까 시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뭐 그거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넉넉하게 잘렸다, 시접 포함입니다. 그렇죠? 시접을 한번
0.5에서 1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0.5에서 1 정도로 잡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뒤집는 것 같습니다. 뒤집으면서 아무튼 이건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박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곡선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들잖아요. 예,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요 앞쪽에는 여기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의자가 왔는데 의자가 금이 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석이 없어서 정말로 의자가 딱딱합니다. 지금 딱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해야겠죠. 해봅시다. 여기는 복조리 파우치 한다고 여기는 엄청 쌓아놨거든요. 이게 이렇게 또 해놓으면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씁니다. 자, 일단은 그냥 하기 전에 요거 한번 그리고 해볼까요? 대충 뭐 점중앙쯤에 두고요. 결국은 이걸 잘라야 된다, 그렇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정도로 할게요. 아이고,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산바리를 끝까지 폈습니다. 좁은 곳에서 잘라다 보니까 사고가 날 뻔했고요. 딴 건 좋은데 이러다가 이제 마이크가 이게 충격을 받아버리면 항상 음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때는 제가 심지부터 자른 다음에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심지 패턴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만 따로 해가지고 항상 작업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따라서 일단 잘라볼까요, 그냥? 그려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모를 때는 일단 하고 나면은 빨리 기억이 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힐링 안 되는 영상일 수 있습니다. 그거만 좀 감안을 해가지고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처음에 저 할 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아무튼 원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따로 그리고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받기가 수월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0.5 시접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5. 창구멍을 내야 되거든요. 넉넉하게 좀 내줬습니다. 창구멍을 넉넉하게 냈고, 그 다음에 아마 9cm 아마 요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아닌가, 반대로 한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거든요. 반대로 한 기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대로 했다 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이 영상 이래 찍으면 안
안 되는데 오늘 그냥 그 영상 아닙니다. 그냥 봐주십시오. 그냥 이거 한 번만 접은 채로 할게요. 한번 표시를 하고 하시던데 왜 표시를 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대로 모양 나오기 전에 9cm를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접는 선이 9cm가 있거든요. 9cm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하겠습니다.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이대로 박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제 생각이 맞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럼 이제 창구멍이고요.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시작은 그대로 0.5로 하겠습니다. 요거만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간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라벨을 넣어줄게요. 라벨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거든요. 어디가 속중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래요. 여기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밝아서 안 보이시죠? 조금 어둡게. 이게 혼자서 작업하기 참 힘듭니다. 근데 여기일 것 같아요. 밑에 박으면 이 안주머니에 박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면 떼면 되고요. 여기 이제 좀 접합되는 부분은 보강 제봉을 조금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접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접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부분은 여기는 조금 이제 매해달라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좀 세게 박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보강 제봉 조금 해주고, 자, 그다음 곡선. 이걸 그리고 하실 때 집게를 찝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집게 안 쓴다고 뭐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집게를 쓰고요. 이렇게 되면 쉐입이 굉장히 깊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대충 잘랐는데 이렇게 하면 이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손을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좀 감각이 생깁니다. 자, 곡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여기서 다시는 해주고 그대로 마무리 하기 전에 딱 그때도 요대로 잘란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아갖고 좀 슬프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쁘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나야겠죠. 대충 이렇게 하니까 시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접을 빼고 이렇게 한번 제봉이 선을 그어서 다시 하죠. 다시 하면 됩니다. 그 선이 다시 이렇게 딱 해갖고 심지를 처음부터 딱 대고 오렸으면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완성선의 말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막 적혀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이해를 다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인데 선 따라 그대로 박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 따라. 그러면 다시 제공을 해줄게요. 기양하는 거 정확하게 해야겠죠. 점 박을 때는 한 땀씩 박고 이렇게 오르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고 선 따라 박는 게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요.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맞춰보십시오. 저는 참 정답이 어렵네요. 정답지를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이게 참 이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해법을 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간선 기준으로 박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간선 기준으로 그냥 빨간선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선 기준으로 네, 여러분들 그냥 빨간선 기준으로 작업하는 게 다행히도 맞았습니다. 빨간선 기준으로 다시 작업을 할게요. 다행히도 이제 정답지를 들고 오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요거 한 장으로 작업을 했으면 됐겠다, 그쵸? 그런 결론을 하면서 이제 느낀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 필요 없는 거는 쫙 잘라버리고 요거는 이제 살짝 선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좀 안 예쁠 수는 있겠지만 따겠습니다. 요거는 좀 따고요. 실 구멍이 생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뭘 따냐? 이게 분홍색 선이 우리가 맞았죠, 지금. 맞았기 때문에 요 안에 박혀 있는 지금 초점을 못 잡는데 얘네들 지금 땁니다. 그냥 하면은 10분, 뭐 5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엄청 오래 걸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났죠.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번 찍을 때는 진짜 초고속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하면서 같이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개인 시간 보낸 날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도 다 따주고요. 따주고 핑크색 안쪽에 있는 건 싹 다 따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니까 된다, 그쵸,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이거 어쩌지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완벽을 추구한다고 해서 시도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항상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해보는 게 최고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안 그려집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에 못 그렸죠.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대조도 해보고 그러면은 금방 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안이 완전 이제 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그냥 좀 영상도 좀 뭐 못하고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전 게임 스트리머 녹두로라는 사람 거를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에 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들이 못하는 그런 뭐 세계 1등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못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연습을 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하고 몇 달이고도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집념이 사실은 우리가 찾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뭐 그것도 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안 놓친다 했지만 우리가 아니고 사실 제가 그런 거를 보면 좀 안 놓치거든요. 아 그냥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는 그런 데서 좀 저도 힘을 좀 받고요. 요거는 이제 한 시접 한 0.3 정도 남기고 이렇게 쭉 다 잘라줄 겁니다. 다 잘라주고 커브에서는 이거 뭐 자르는 공식이 있던데 커브에서는 아마 좀 타이트하게 잘랐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돼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또 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일을 쉽게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게 제가 원래 살고 싶었던 인생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제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잘랐냐면 여기는 좀 빠듯하게 자르고요. 여기는 좀 빠듯하게 자르고 여기는 조금 여기는 그러니까 시접을 한 0.2 줬다 치면 여기는 한 0.3 정도 0.2, 0.3, 0.2, 0.3 그 정도 한번 잘라 줘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위집을 안 내도 방금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뒤집겠습니다. 모양이 제대로 나왔을지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그럼 실패되면 실패된 채로 영상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무 편집 없습니다. 편집할 시간도 없지요. 물론 시간 내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 이거 그냥 잘못한 것 같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건가? 아 이거 잘못했다 그쵸.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 잘못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완전 이거는 그건데요. 주방 장갑 같은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했다 그쵸.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살려보죠.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채로 이렇게 작업하면은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풀어봅시다. 퀴즈를 푸는 재미가 있겠죠. 원래 이렇게 됐었고 이게 여기로 와야 될까요? 그렇게 해봅시다. 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것 같다 그쵸. 짜잔, 처음에 잘못을 한 게 맞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안 맞아가지고 또 그쵸, 이 시접이 아예 안 맞네요. 이 제공을 처음부터 또 잘못한 부분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연결부라서 되게 이제 촘촘하게 해놔가지고 또 되게 좀 다른 게 또 타이트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직도 이 설계도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 뭐지 학원 가잖아요. 이 도안을 보고 요대로 이제 학생들 보고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게 제게 안 됩니다. 옆에서 그건 선생님이 사실 다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저희는 뭐 말씀하신 대로 미싱 받고 선 그리고 재단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도안을 보고 직접 이해를 하고 공사를 치는 건 선생님들이 다 해준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적으면 어째 되지? 요렇게 한번 빼볼게요. 요렇게 빼면 이래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빼갖고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모양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요 모양이 요래 돼야 된다, 그렇죠?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안이 붙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거를 만드는 과정. 그래야 저도 남들한테 설명할 때 쉽게 설명이 되겠죠. 그냥 막 하세요 아니고 뒤집을 때 헷갈리면은 이게 공식을 외우듯이. 그러면 자, 봅시다. 안이었다, 그렇죠? 안안 이렇게 안 그러면 다시 이제 9cm. 오늘은 뭐 퀄리티보다는 모양을 어떻게든 만드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박다가 이게 밀리면 또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제가 좀 염려받았었습니다. 이제는 라벨을 어디 달아야 될지 딱 보인다, 그렇죠? 이번에는 구조가 딱 정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넣어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 0.5로 다시 안이 마주보기. 요것만 해도 큰 수학이다, 그렇죠? 자, 여기 접힌 부분은 조금 이제 가시바리를 많이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즐겁게 영상 찍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쫓기지 않고요. 그냥 온전하게 딱 미식만 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유튜브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 볼게요. 제대로 나오겠죠? 봅시다. 저 제대로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일단 한 번은 해봤습니다. 잘 되겠죠? 라벨 제대로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잘못됐나? 그렇죠. 또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잘못됐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한 모양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아니고 반대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다시 또 땁시다. 자, 이번에 어디가 답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디가 답일까요? 저는 참고로 이거 만드는 거 안 봐가지고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요것도 아니었고 요것도 아니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따면서 생각합시다. 따면서 자신 있게 안일 것이다 했는데 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전혀 이제 엉뚱한 것이었고요. 일단 따고 생각합시다. 따고. 원래 이렇게 계속 따다 보면 천이 넉마가 되어 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딱 제 거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저도 뭐 단어 같은 거 일본어 공부하다 안 해야지면은 처음에 하고 까먹거든요. 뭐였지? 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 10분 있다가 아이 나왔었는데 아이 뭐지? 그러면서 사전을 또 찾습니다. 찾는데 좀 있다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건망증인가 싶을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제 생각인데 처음부터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채로 작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해볼게요. 안으로 들어간 채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도 좀 답답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 4번, 5, 6번째 찾으면 그때서야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그러니까 요게 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요 모양. 요게 요 모양을 해가지고 요 상태로 딱 박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저의 논리가 맞죠? 요 모양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일 것 같거든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끝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끝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근데 이게 살짝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사이즈가 좀 안 맞았었거든요.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9cm를 확인 일단 하고요. 9cm는 맞거든요. 그러면 얘는 해가지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T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배님이랑 할 때는 거진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이게 제가 위에 다 잘라버렸다, 그쵸? 그래서 이 지피를 넣을 공간이 안감이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이게 딱 우리가 사이즈가 안감 겉감 사이즈가 맞으면 이쁜데, 그렇게 하려면 딱 요 정도거든요, 사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사실은 따로 놉니다. 살짝 한 1, 2mm 정도 따로 놀거든요. 선배님은 이제 그거를 못 참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못 참습니다. 그래서 딱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겉감을 조금 올려줄게요. 9cm라고 했지만 겉감을 조금 사이즈를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사이즈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게를 좀 찝어가면서 얼추 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딱 집어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딱 맞게 되어 있고 여기도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서 고정 작업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대단합니다, 참.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라벨 넣어야겠죠. 라벨은 또 어디 갔냐? 라벨은 못 찾겠습니다. 그냥 새 거 쓰고요.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겉감 쪽에 라벨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0.5로 다시 박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쉬운 영상을 이 헤딩 해가면서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끝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0.5 시작으로 쭉 박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강하게 점이 박을수록 넉마가 되어갑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진짜 인간 승리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쾌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됐겠죠. 이제는요. 설마 안 됐을까요?
아니, 놀래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 라벨이 저 안에 있었고, 짜잔, 이제는 됐다. 그쵸? 드디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끝에를 쭉 펴주고, 길이를 우리가 밑에를 좀 날려가지고 위에가 사실 좀 크거든요. 지금 많이 커요. 그러면 살짝 뭐 크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랑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쵸? 이제 위에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요거 대고 만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쫙쫙 펴주고요. 다림질은 따로 안 할, 아마 하면 좋아요. 마지막에는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든 거는 또 이제 못 만드는 맛으로 올리고요. 도안 한 개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로고가 다 들어간다. 그쵸? 예, 초반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겠습니까? 처음 만들 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못난이를 완성했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 단추는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산을 사용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요대로 해서 0.2로 한번 딱 놔줄게요. 전체적으로 안 예쁩니다. 이게 좀 부족한 모양이 나온 작품이 되겠습니다. 튼튼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선배님의 조언을 따라서 또 튼튼하게 가시바리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는 단추만 달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 조금 이제 잘못 만든 거라서 단추가 좀 아깝기도 합니다. 원래 잘못 만든 건 남 주면 좀 욕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요새는 실수한 거도 좀 주기가 좀 그래요. 잘못 만들었는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받으면 실패한 걸 놔주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어보고 좀 잘못 만든 건데 가져가실랍니까 물어보고, 안 가져간다 하면 안 드리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조금 못 만들었지만 어떻게든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같은 게 진짜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패턴을 한 개 받는 것만 해도 엄청 돈 받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 한 개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개 만드는 데만 해도 저만 해도 지금 벌써 40분이 걸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겉보기에는 또 여러분들 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사기입니다. 사기. 여기는 쉐입을 이렇게 좀 만져줍니다. 조금 여기 더 펴고 싶은데 여기는 제가 아마 덜 잘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시접을 조금만 더 잘랐으면은 요거처럼 좀 칼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느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할수록 이제 실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흰색
파란색, 하늘색, 뭐 달아주지? 하늘색 달아줄까요? 조금 큰 모양의 그게 되긴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고 노란색. 잠깐만요, 가지고 올게요. 그냥 무난하게 흰색을 해버릴까요? 하늘색으로 찾습니다.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곳이 필요합니다. 송곳이 또 찾으려니까 없네요. 제가 낮에 송곳을 썼었거든요. 제가 써놓고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단추도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뭐 작업이 전혀 안 어렵고 그냥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대충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우유를 너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우유 계량 안 하고 그냥 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직업을 계속 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래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뚫어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다음에 태도 표시 과감하게. 초보 때는 이 송곳이 얼마나 이게 하기가 버겁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냥 잘못하면 천이 나가버리니까 하기가 좀 무섭죠. 저도 처음 할 땐 그랬거든요. 재단도 막 가위질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천 잘못 자르면 어쩌지? 근데 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적응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요. 요것도 단추 작업을 할 거면 이게 단추 케이스를 사가지고 그냥 바로 열어서 탁탁 달아야 이게 작업 효율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그러려면 단추 작품을 제가 좀 많이 또 만들어야 됩니다. 좀 생각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생각은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보통은 좀 심지가 들어가니까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이런 제품들은 차라리 지퍼 한 개면 이제 200 얼마면 끝나는데 얘는 필연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가 일단 들어가니까요. 거기다 안감도 들어가죠. 단추값은 아무리 100원이라 해도 또 단추 다는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퍼보다 이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제가 오늘 좀 찾아봤는데 T 단추 중에서 뭡니까? 테이블에서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테이블이 힘이 들어가니까 휘청거리거든요. 안 하는 게 낫겠죠. 손에 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끝났고 이거는 사실 저도 딴 사람이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딴 사람을 줘도 딴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이 보니까 정중앙이 아니다, 그쵸? 정중앙에 달리지가 않았어요. 그쵸? 이 단추가 옆으로 달렸습니다. 단추가 여기 달렸어야 되는데 단추가 살짝 옆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되지만 그냥 이대로 간직하겠습니다. 이대로 간직하고 뭐 어떻습니까? 이게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큰 잘못이란 생각은 안 해요. 다음에 뭐 더 잘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이 영상 찍으면서 뭐 그런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있었지만 되게 그 뭡니까? 결국 완성했고 단추 옆으로 달았습니다. 예,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제 자신감 있게 했는데
그렇죠. 정중앙에 있지 않고 정중앙 옆에 있습니다. 안 보고 다니니까 이제 이런 또 대참사가 났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접으면 무조건 정중앙으로 갈 줄 알고 이렇게 딱 찍은 거였는데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조금 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죠, 문제가 없는데 살짝 옆으로 달아야 되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옆으로 달렸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옆으로 달린 채로 이대로 그냥 해서 그냥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팔 겁니다. 팔고 이게 제가 새로 조금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가 간만에 또 보고 싶더라고요. 시크릿 그런 책 여러분들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믿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믿는 거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하루에 40명 이상한테 내가 무수하게 돈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뭐 확정을 하고 돈을 그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오늘 진짜 딱 기분이 그랬거든요. 이 영상도 그렇습니다. 이거 영상 찍으면서도 막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냥 뭐 싸게 들이든지 뭐 그냥 들이든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게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오늘 여러분들 막 40분 날렸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가 않고 영상 찍으면서도 뭐 오히려 그냥 다들 뭐 미싱할 때 이 정도 실수하지 않나 이러면서 오히려 공감대가 됐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엄청 이렇게 완벽하게 막 찍으시는데 저는 뭐 본업은 요리죠. 요리고 카페 음료 만드는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오늘은 이렇게 재질이 한번 한 겁니다. 그렇죠? 저야말로 엄청 편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초보자를 대변을 하면은 뭐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보자. 자, 그래서 만드는 내내 되게 즐거웠고, 그러니까 돈에 전혀 얼매이지 않고 그냥 뭐 뿌려도 될 정도로 돈이 많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근데 막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오늘도 내줄 때 이거 주면 적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좋은 거죠. 이거 뭐 드려도 되겠다 싶은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딱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참 마인드 컨트롤이 무섭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전혀 스트레스가 없죠. 없고 그냥 먹고 살더는 지금 충분하고요. 사실 오늘 좀 큰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튼 좀 잡담입니다. 큰일이라 하면은 그 KGM 주식이 오늘 갑자기 20% 오른 겁니다. 20% 여러분들 주식이 20% 오른 겁니다. 제가 20% 벌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평균 금액이 맨 처음에는 5,5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5,500원 엄청 높을 때. 근데 지난주만 해도 3,100원이었습니다. 엄청 내려왔죠. 근데 올라가다가도 뭔가 이제 거기서도 뭐 경영 승계 문제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재산, 뭐 기업 물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그 뭐라 합니까? 주식 같은 것도 좀 빠지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경영진들한테 뭐 돈도 줘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확 빠지고 차는 토레스랑 뭐 액티언 이런 하이브리드가 계속 나와가지고 4,500, 4,800 다시 복귀되려고 하다가도 그런 경영 이슈들이 계속 나면서 계속 3,000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3,000에서 3,200 정도에서 4,000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흐름을 보고 있다가 다음번에는 4,000에 근접을 하면 내가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3,200대도 상당히 좀 샀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3,800까지 낮췄습니다. 3,200대도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3,9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0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딱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시크릿을 봤다 했잖아요. 그래가 시크릿이란다 그거 돈에 대한 확언을 봤다 했잖아요. 아, 뿌려도 좋다. 나는 돈 넘쳐나는 사람이고 뭐 그런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한 5%는 더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5%면 10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좀 아닌가. 그러니까 한 50만 원이잖아요, 그치?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그 실시간 주식 1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돈에 대한 욕심을 탁 내려놓고 뭐 어차피 넘치는데 나중에 내려가면 또 사면 되지, 딱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좀 지금 어차피 팔아도 이득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득 보는 구간이 2%였거든요. 2% 하면 한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1년 정도 묵혀가지고 20만 원 번 거, 한 25만 원 번 거거든요. 그럼 뭐 예금 넣은 거랑 사실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런 1년 동안의 그런 흐름을 일단 알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의 수익으로 치자면 거의 20% 수익은 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면 잃은 거죠. 근데 아무튼 얼추 맞춰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5만 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한 1,15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정도 했다는 점. 자, 돈 많지는 않고 아무튼 은행에 넣을 돈으로는 그렇게 이제 투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돈 굴리는데 좀 뭐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안 맞으면 여자친구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사실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가 계속 경험 삼아서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라도 어딥니까? 다음번에는 또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은 또 사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운딩하는 주식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으로 연 8% 정도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는 거진 분기별로 이렇게 보통 기업들이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1년에 한 4번 정도면 뭐 40%죠. 그쵸? 이제 복리로 치면은 더 되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10% 복리로 들어가니까 4.5%, 4.6%까지도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S&P보다 훨씬 대단한 겁니다. 뭐 2년만 지나면 그 뭡니까 뭐 거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이 아니고 이제 그 봉급도 아니고 이제 일당을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계속 투자를 하면은 아무튼 그게 다 뭐 또 그래서 복리로 불어나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땐 그게 좀 안전해 보여가지고 이제 그 방식으로 저는 주식을 투자를 할 겁니다. 이미 저는 그러니까 그 방식을 택한 다음에 벌써 20% 수익을 냈습니다. 그쵸? 그게 몇 달 안 됐어요. 한 주식 산지 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거 판매한 다음에 귀신같이 16%인가 1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때 팔았으면 또 마이너스 한 100만 원 났겠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1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 70만 원 정도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기적 같은 타이밍. 그러니까 하루 20% 오른 것도 기적인데 25% 넘게 오르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도박입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무슨 말 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아무튼 좀 돈에 대해서 순간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팔아도 되겠다 싶은 감정이, 그냥 어차피 또 벌면 되는데 어차피 나는 좀 갑자기 돈에 대해서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조바심 냈으면 아무튼 좀 더 기다렸으면 그 1, 2%더 벌겠다고 더 그거 했으면은 그냥 조금 그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겠죠. 또 뭐. 네. 자, 아무튼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주식 이야기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25만 원 벌었다 이러니까 어머니는 그거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그거 은행 예금 넣은 거랑 별거 없네 이제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또 투자 같은 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생각은 맞았고, 이게 왜 제가 좀 확신을 하게 됐냐면, 뭐 사실 확신하긴 좀 그래요. 소카도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주식 산 다음에
1300에서 계속 1600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20%는 참 쉽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지금 풀무원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지금 13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전에도 5000에서 한 6, 7000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점은 대충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감각을 익히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분기당 이렇게 한 번씩 보통 나온다고 그냥 또 추론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분기마다 실적을 내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볼 겁니다. 보통 근데 분기마다 상품을 내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제 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뭡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차가 나오죠. 한 두 대, KGM 같은 경우는 두 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그것도 이제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수출 호재 뉴스가 뜨자마자 갑자기 올라갔거든요. 3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났다. 뭐 많이 나진 않았고 한 2% 정도, 뭐 조금 더 늘었다 물량 그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발동해서 그런지 갑자기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KGM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 그쵸, 이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가 이렇게 이제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아무튼 지금 뭐 배터리도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 한다 하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근데 막 두 배, 세 배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르기 실질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시간도 걸릴 겁니다. 그거 보고 또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저는 저는 그 수익률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1년에 거진 그래도 40% 50%씩은 좀 욕심 좀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욕심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저 어느 정도 통계는 쌓였잖아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아무튼 앞으로 잘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공유를 해도 저 말 믿고 근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책임은 또 피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참고 마십시오. 저 친구의 스타일은 저렇다. 막 그런 거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직 주식으로 제가 돈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안 망할 회사만 골라서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보고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 한국 뭐 500대 기업 안에 최소한 들어가는 회사에서 골라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입맛에 맞는 그런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건강한 먹거리 이런 걸 좋아하니까 풀무원을 또 이제 눈여겨봤고, 쏘카는 그냥 제 친구들이 쏘카 타는 거랑 제가 실제로 쏘카를 이용해보고 렌트카를 빌려 타보고 나서 이거 사람들이 쓰겠다 싶으니까 이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냥 공부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게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그냥 돈을 뭐 얼마까지 벌고 뭐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대충 뭐 그냥 지금 투자금을 해갖고 뭐 현대자동차처럼 뭔가 사업을 꾸민다고 뭐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래가지고 배터리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여태껏 해온 거 보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거는 예상을 하면 됩니다. 어느 오너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최대한 잘 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KGM도 보면은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보다 사실 더 저평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애초에 돈 넣기 싫어했기 때문에 3,000원까지 온 겁니다. 뭐 아무튼 이제 그거는 저는 오히려 더 큰 리스크 있는데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소리고 뭐라 하지? 자, 아무튼 그것도 보니까 이거는 회사가 계속 될 것 같고, 또 이제 경영 실적 같은 걸 보니까 계속 노는 회사가 아니고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60대 70대 정도 되시면 이게 아무튼 가업 승계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끝난 다음에 차라리 사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또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런 건 어딜 가서나 좀 구하기 힘든 정보일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미 경험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손실금은 없습니다. 없고 25만 원을 다행히도 벌었습니다. 물론 그 1년 적금할 돈은 벌었고, 제가 돈 자랑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 돈 자랑 할 것도 없죠, 차라리.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됐다는 것만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돈 많이 벌면 다음에 뭐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뭐 제가 만든 가방이라도 한번 뿌리겠습니다. 뭐 돈 많이 벌면요,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끌어당김 없이 그거 보고 나서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이미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보통 하시죠.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이루어냈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진짜 돈이 무한정 나는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면 남한테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진짜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진짜 되고, 뭐 그런 느낌. 뭐 잘 되겠죠. 자, 오늘은 좀 실패작, 성공작과 실패작을 같이 이렇게 해서 올려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이쁘게 해가지고 뭐 내일쯤에는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